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덥죠? 벌써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에어컨 없으면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더위가 우리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불쾌하고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7월과 8월에 급성심 근경색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다른 달보다 무려 15% 이상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폭염 시기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제 3가지와 함께 왜 여름이 심장에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여름에 심혈관이 더 위험할까요? 첫 번째는 탈수입니다. 더위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심장, 부담 증가입니다. 고온에서 우리 몸은 천을 낮추기 위해 심장이 더 빨리, 더 세게 뛰어야 해요.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깐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요즘 하루에 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커피나 음료수 말고 순수한 물 말이에요.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께 여름철 주의사항에 대해 따로 상담 받아보셨나요? 다른 영양제도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아니면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사실 심혈관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증상들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남성분은 작년 여름에 평소보다 심한 가슴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냥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심근경색 전 단계였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영양제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름철 심혈관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제 3가지를 정말 자세히 알아볼게요. 각각의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선택하고 드셔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심혈관에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오메가3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음식이나 영양제로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오메가3에는 주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EPA, DHA, 그리고 ALA인데 이 중에서 심혈관 건강에 특히 중요한 건 EPA와 DHA입니다. EPA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고 DHA는 뇌와 심장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메가3가 우리 심혈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효과는 중성지방 감소입니다. 혈액 검사 받으실 때 TG라고 나오는 게 중성지방인데 이게 15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 위험해요. 오메가3는 이 중성지방을 평균 20에서 30% 정도 낮춰줍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드리면 오메가3가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불량품 생산 라인을 멈추는 것과 같은 원리죠. 두 번째는 혈관 염증 완화입니다. 여름철 더위 스트레스로 우리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걸 의학적으로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고 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 예를 들어 인터루킨6, TNF-알파 같은 염증 지표를 줄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는 연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소판 응집 억제입니다. 혈소판이 뭐냐고요? 우리가 다쳤을 때 피를 멈춰주는 작은 세포들인데 문제는 이게 혈관 안에서도 뭉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 탈수로 피가 끈끈해지면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들어요. 오메가 S3는 이런 혈소판들이 불필요하게 뭉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혈압 감소 효과예요. 오메가 S3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평균 세서 5mm 머큐리 정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근경색 위험을 10에서 15%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에서는 2019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2~3번 기름진 생선 섭취를 권장해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주 생선을 2~3번 먹기 어려우니까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하세요. 총 오메가3 함량이 1000mg이라고 해도 실제 EPA와 DHA는 300mg 정도일 수 있어요. 제품 뒷면의 영양성 분표를 꼼꼼히 보시고 EPA와 DHA 합쳐서 하루 1에서 2g 정도 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EPA와 DHA 비율을 보세요.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EPA 대 DHA가 2대1 정도인 제품이 좋아요. EPA가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셋째, 산화, 방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오메가3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는데 비타민이나 로즈마리 추출물 같은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있으면 더 안전해요. 넷째, 중금속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는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정제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고 수술 예정이 있으시면 2주 전부터는 중단하세요. 두 번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 줄여서 코Q10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심장의 에너지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잖아요. 이런 강력한 펌프 작용을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바로 코큐텐이 이 에너지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코큐텐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미토콘드리아를 세포의 발전소라고 하는데 코큐텐은 이 발전소의 연료인 셈이죠. 특히 심장 근육은 다른 근육보다 10배 이상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서 코큐텐이 부족하면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코큐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20대를 100%라고 하면 40대에는 70%, 60대에는 5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게 필요해요. 또 다른 문제는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물이에요. 리피토, 크레스토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약들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면서 코큐텐 생산도 함께 억제해버려요. 그래서 스타틴 복용하시는 분들은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데 이게 코큐텐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코큐텐의 심혈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심장 기능 개선입니다. 2013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QSIMBIO 연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심부전 환자 4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코큐텐을,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2년간 투여했는데 코큐텐 그룹에서 심혈관 사망률이 무려 43%나 감소했거든요. 이 정도 효과는 웬만한 심장약보다도 좋은 결과예요. 두 번째는 운동 능력 향상입니다. 코큐텐을 꾸준히 드시면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같은 일상 활동에서 숨이 덜 차고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서 6분 걸음 테스트에서 거리가 평균 15% 늘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 감소 효과예요. 코큐텐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서 혈압을 평균 11에 7 mmHg 정도 낮춰준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어요. 이 정도면
혈압 약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로부터 심장 근육을 보호해줘요. 여름철 스트레스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걸 중화시켜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에너지 대사 개선입니다. 코큐텐이 부족한 심부전 환자들은 심장 근육에서 에너지 생산이 40%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코큐텐 보충으로 이런 에너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큐텐 제품 선택 시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유비퀴놀과 유비퀴논 형태가 있는데 유비퀴놀이 흡수율이 더 좋아요. 특히 40살 이후에는 유비퀴논을 유비퀴놀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유비퀴놀 형태를 선택하세요. 둘째,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식사 후에 드시거나 아니면 오메가3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하루 100에서 200mg 정도가 적당해요.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더 높은 용량을 드실 수도 있어요. 넷째, 품질이 중요합니다. 일본산 원료가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캡슐보다는 소프트젤 형태가 흡수율이 더 좋아요. 주의사항은 와파린 복용하시는 분들은 코큐텐이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세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정말 과소평가된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의 6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심혈관 건강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을 자연의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고혈압 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있잖아요. 마그네슘이 비슷한 작용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8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때문이에요. 정제된 곡물, 인스턴트 식품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거든요. 둘째, 스트레스와 카페인 때문에 마그네슘 소모량이 늘어나요. 셋째, 여름철에는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요. 넷째, 토양의 마그네슘 함량이 예전보다 줄어들어서 채소나 과일에도 마그네슘이 부족해졌어요. 마그네슘의 심혈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혈압 조절 효과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줘요. 2016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마그네슘 보충기, 수축기 혈압을 평균 4.18 mmHg, 이왕이 혈압을 2.27 mmHg 낮췄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부정맥 예방입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안정화시켜요. 심장이 뛸 때 나트륨과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칼륨이 밖으로 나가면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마그네슘이 이 과정을 조절하는 거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가끔씩 세게 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을 안정화시켜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에서 3배 높은데 마그네슘이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실제로 마그네슘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네 번째는 혈관 석회화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서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마그네슘이 이걸 예방해줘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중요한데 보통 칼슘 대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 감소 효과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CRP, 인터루킨 6 같은 염증 지표가 올라가는데 마그네슘 보충으로 이런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근육 기능 개선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데 심장도 결국 근육이잖아요.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심장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마그네슘 부족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프레밍엄 심장 연구에서는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높은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7% 낮았다고 나왔습니다. 마그네슘
제품 선택 시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그네슘의 형태가 정말 중요해요.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4% 정도로 매우 낮아요. 대신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신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같은 킬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세요. 흡수율이 30에서 40% 정도로 훨씬 좋습니다. 둘째, 용량을 체크하세요. 성인 남성은 하루 4바에게서 420mg, 여성은 310에서 320mg 정도가 권장량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셋째, 부작용을 주의하세요. 마그네슘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권장량을 2~3번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 식후에 드시면 위장 장애를 줄일 수 있어요. 넷째, 다른 미네랄과의 균형을 고려하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도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체내에 쌓일 수 있으니까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항생제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성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비타민 K2는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K2는 칼슘을 뼈로는 잘 보내고 혈관에는 쌓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혈관 석회화를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루 100에서 200mcg 정도가 적당하고 MK7 형태가 지속 시간이 길어서 좋습니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 잎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천연 스타틴이라고 불러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0에서 20%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10% 정도 늘려줍니다. 하루 10에서 20mg 정도가 적당해요. 호손베리 추출물도 심장에 좋은 성분이에요.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유럽에서는 신부전 치료에 실제로 사용하기도 해요. 베타글루칸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면서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 혈액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드시면 되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영양제는 하루 이틀 드신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여름철 심혈관 건강의 핵심은 바로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그리고 마그네슘 이 세 가지입니다. 각각 다른 메커니즘으로 우리 심장과 혈관을 보호해주는 거죠.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코큐텐은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마그네슘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리듬을 정상화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를 찾아보시거나 따로따로 드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약국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전문몰, 심지어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제품 선택할 때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GM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성분 함량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고요. 셋째, 가격만 보지 마시고 성분의 품질도 확인해보세요. 영상 설명란에 오늘 말씀드린 모든 논문과 출처, 링크,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제품 정보까지 모두 남겨뒀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꼭 받으시고요.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영양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름철 심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수칙 3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 둘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 피하기. 셋째,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말고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기.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